한공포증, 폐쇄공포증, 고소공포증, 무대공포증, 광장공포증 등 수많은 공포증이 존재하는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공포증이 바로 치과 공포증이다. 치과 하면 특유의 드릴 소리와 알코올 냄새, 무시무시한 통증이 떠오르는데 이런 치과 치료의 고질적인 편견을 없애주는 게 바로 수면 치과 치료라고.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통증과 더불어서 치과 공포증을 줄여주는 치과 치료에 대해 알아본다. 네, 우리가 흔히 치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윙하는 그런 드릴 소리, 그리고 또 통증인데 그래서 그런지 치과 공포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네,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말도 있지만 네. 무작정 통증을 참았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치과의 문턱을 낮춰주는 치과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치의학 박사 김문수 대표 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치과에서 마취할 때 사용하는 기구들을 좀 알아보고요. 또 일반 주사바늘과 비교했을 때 굵기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울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치과 치료를 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여러모로 힘든 치과 치료 후에 새로 해놓은 이로 식사가 잘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치료받은 이가 깨지거나 떨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입니다. 치과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픈 걸 오랫동안 참았다가 오시는 분들보다는 대부분 편하게 치과 치료를 받으십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치과 치료를 미루지 않고 제때 받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게 치료하는 것은 단순히 부가적인 의료 서비스의 개념이 아니라 치료를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해주어서 치과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즉 덜 아프고 편하게 치료해 드리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치과에서 기울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 마취에 관한 과정들이나 통증 완화를 위한 방법들을 이해하시고 치과에 가시면 치과 치료를 받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고 긴장도 덜 하시면서 치료를 편하게 받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치과 마취할 때 사용하는 3가지 기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왼쪽 화면에 보시면 치과 주사기가 은빛으로 빛나는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사기만 봐도 무서운데요. 네. 이 주사기는 일회용 주사기처럼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혹시나 입안에서 통증을 느끼신 분이 입안에서 주사기를 깨물게 되면 부서지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빛 금속 주사기를 보신다고 하셔도 너무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치과 주사기 안에 넣는 국소 마취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소 마취제 앞에 치과 주사용 바늘을 꽂아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 3가지 기구는 마취 시 통증을 유발하는 3가지 요소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마취액의 주입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통증을 느끼게 되고 국소 마취제의 온도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바늘의 두께도 가늘면 가늘수록 통증을 덜 느끼게 되는데요. 치과 국소 마취 시 자입 통증을 느끼는 원인에 대해서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란 원 안에 보시면 바늘이 들어가는 순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잇몸이 노란 원 안을 보시면 바늘이 잇몸을 뚫고 들어가는 순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잇몸이 움푹 패이면서 바늘이 뚫고 들어가는데요. 이때의 통증을 자입 통증이라고 합니다. 이때 바늘이 뚫고 들어갈 때 통증이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주사 바늘이 잇몸을 뚫으면서 들어갈 때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2가지 방법을 치과에서 사용합니다. 하나는 도포 마취제를 발라서 잇몸 표면이 마취가 살짝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늘을 자입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주사 바늘이 두꺼울수록 잇몸을 뚫을 때 아프기 때문에 치과에서는 되도록이면 얇은 주사 바늘을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얼마나 얇은 주사 바늘을 사용하고 있는지 주사 바늘의 다양한 굵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 위에부터 오른쪽 아래쪽으로 올수록 숫자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주사 바늘의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주사 바늘의 굵기는 가늘어집니다. 맨 왼쪽에 14라고 적혀져 있는 주사 바늘로 잇몸을 뚫는다면 통증이 엄청나게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치과에서는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27 그리고 30이라고 적혀져 있는 바늘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일반 주사 바늘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이시는 것이 치과 주사 바늘로 두께가 0.3mm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일반 주사 바늘은 그 주사 바늘의 2배인 0.6mm로서 치과에서는 이렇게 통증을, 자입 순간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 주사 네. 바늘과 치과용 주사 바늘의 크기를 한번 굵기를 비교해 봤더니 확실히 치과 주사 바늘이 가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좀 겁이 나는 건 사실인데요. 네. 마취할 때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도포 마취제를 또 쓴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어떤 건가요? 네. 자입 순간 통증 완화를 위해서 도포 마취제를 사용을 하는데요. 보통 거부감이 없도록 향이 첨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른쪽 동영상 보시면 연고 형태로서 입안에 주사를 맞을 부위에 이렇게 점막이나 피부 표면에 발라 놓습니다. 그리고 2분에서 3분 정도 지나면 점막 표면이 어느 정도 마취가 되는데요. 이때 바늘이 들어가는 순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포 마취 후 바늘이 통과하는 순간을 보고 계십니다. 점막이 마취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분은 미동 없이 마취제를 주사받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안에 들어가는 마취 용액에 적정 온도가 유지된다면 통증이 훨씬 덜한데요. 우리 체온은 36.5도로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치과에서 마취제의 온도를 우리 체온과 비슷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취 용액을 따뜻하게 유지를 해 놓으면은 자입 시 순간 통증도 줄일 수가 있으며 마취 용액이 들어가고 있을 때에도 통증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취 시 통증은 마취제의 급속한 주사 속도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사 속도가 빨라지면서 압력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치과에서는 아주 천천히 마취제를 주입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도와주는 기계를 흔히 무통 마취기라고 하죠. 사람 손으로 천천히 놓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천천히 넣어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계로 주입 속도를 늦춰 통증을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1분에서 1분 30초 정도의 하나의 국소 마취제를 아주 천천히 주입합니다. 일반 주사와 사용하는 마취 용액은 똑같으나 단지 약물을 천천히 주입할 뿐이어서 안전하게 마취 받으실 수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실제 사진 보겠습니다. 왼쪽 사진 보시면 네모난 직사각형의 본체가 컴퓨터 무통 마취이고 사람 손으로 주사기를 누를 때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컴퓨터 무통 마취기입니다. 주입 속도를 천천히 할 수 있으며 주입 압력을 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주입 속도가 이루어지는지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4배의 속도로 촬영한 것이지만 아래쪽 기계에서 마취제를 천천히 밀어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마취제를 주입을 하면 압력이 급격하게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통증을 덜 느끼시고 마취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사실 치과에서 치료를 받을 때요, 마취 주사를 맞는 것부터가 겁이 나고 무서운 게 사실인데 이렇게 좀 덜 아프게 맞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는 좀 치과 문턱을 넘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원장님, 근데 어느 부위에 마취 주사를 맞든지 이게 좀 덜 아프게 느껴지는 게 맞나요? 안타깝게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아픈 곳이 있습니다. 바로 입천장 마취인데요. 이곳은 잇몸이 아주 단단하고 두꺼워서 늘어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마취제가 주입이 되면 바깥쪽 잇몸처럼 천천히 늘어나고 압력이 줄어들고 통증이 줄어드는데 입천장은 늘어나지가 않아서 급격하게 압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통증이 많이 느껴집니다.
실제로 동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입천장 마취가 아픈 이유를 보시면은 바늘이 입천장을 뚫고 들어갈 때 바깥쪽 잇몸보다 두께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자입 시의 통증도 바깥쪽 잇몸보다는 크게 돼 있는데 지금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천천히 촬영한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마취제가 조금 들어가자마자 입천장이 불룩하게 솟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취제 용액에 비해서 올라가는 압력의 속도가 높기 때문에 통증이 아주 크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도포 마취제를 바르고 컴퓨터로 천천히 주사를 해드린다고 하더라도 통증이 조금은 느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치과 마취 시 치과에서 통증 완화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입 속도를 천천히 할 수 있는 치과 주사기를 사용을 하고 체온 36.5도와 비슷한 국소 마취제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치과 주사용 바늘은 최대한 가늘게 사용을 하고요. 이러한 노력들은 입안의 치과 마취가 아플까봐 걱정되시거나 치과 마취가 무서운 분들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치과 공포증, 첨단 공포증, 그리고 공황장애, 폐쇄공포증, 고소공포증과 같은 심리적인 불안 요소를 가지신 분들이나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전신질환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턱관절 질환, 구역질이 많은 분, 그리고 다수 치아의 치료를 앞두고 힘든 치과 치료를 하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의식화 진정요법을 이용해서 치과 치료를 받으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을 짧게 얘기해서 수면치과 치료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무시는 동안에 치과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앞으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신 대로 치과 공포증 때문에 차일피일 치료를 미뤄왔던 분들에게는 정말 이보다 더 좋은 희소식이 있을까 싶어요. 원장님, 좀 전에 설명해 주신 수면치과 치료라는 게 수면 내시경 받는 것처럼 잠자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치료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네. 편하게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미다졸람이라는 약물로 안전하게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진정 상태로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 진정 상태가 되고 난 다음에 내시경 치료 같은 경우에는 미다졸람이 투입되고 나서 약 5분에서 30분 정도 이내에 내시경이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또는 필요한 시술을 마치고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되지만 치과 치료 같은 경우에는 여러 치료를 동시에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기계를 사용하여서 미다졸람의 주입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면치과 치료는 지속적으로 주무시고 있는 동안에 스케일링, 중치치료, 신경치료, 잇몸치료, 그리고 치아 발치, 임플란트의 시술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수면치과 치료 준비를 마친 상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면 미다졸람을 투입한 직후의 영상입니다. 소리를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환자분은 이렇게 편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 사이에 저희 의료진들은 입안에 도포 마취를 하고 그리고 도포 마취가 된 이후에 덜 아프시게 무통 마취로 서서히 마취액을 주입을 해서 통증을 덜 느게끔 치료를 해드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분도 지금 주무시고 계시고 마취액을 주사를 받고 있지만 미동 없이 편하게 받고 계신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환자가 잠이 든 상태에서 도포 마취제를 바르고 또 컴퓨터 마취기로 천천히 마취를 하게 되면 치료를 하는지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렇다면은 어떤 그 치과 치료에서 이런 수면 치과 치료를 받게 되나요? 네. 수면 마취 중에는 환자분만 잘 주무신다면은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케일링 그리고 잇몸 치료 또는 신경 치료도 처음부터 끝까지 신경 치료를 완료하는 과정까지 해드릴 수가 있으며 그 아래쪽 치아인데요, 충치 치료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무시는 동안 컴퓨터로 본을 떠서 컴퓨터로 제작을 해서 주무시고 깨어나시면은 붙여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그리고 임플란트 시술도 제작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임플란트가 정확하게 그리고 또 안전하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환자분이
맨정신으로 받기에는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주무시는 동안에 임플란트 시술까지 해드리면 편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무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치료를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수면치과 치료의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의식화 진정 상태로 유도를 하고 도포 마취제를 바르고 무통 마취제로 천천히 국소 마취를 하고 난 다음 치료를 받으시게 되면 느끼시는 통증을 많이 줄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치과 치료하면 가장 아픈 치료가 떠오르시죠? 네, 신경치료인데요. 다음 보실 증례는 오랫동안 어금니가 없이 지내셨던 분이셔서 앞니로 식사를 드시다 보니 앞니 7개가 많이 닳아있고 깨져서 한 번에 신경치료 7개를 해드려야 했던 분이십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면 마취 중에 이제 의식화 진정 상태로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도포 마취제를 바르고 컴퓨터 무통 마취를 통해서 입안에 통증이 없이 마취를 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치아 신경을 제거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경관을 확대하기 위해서 치아의 길이, 뿌리 길이를 측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통상적으로는 4번에서 5번 정도 치과에 내원하셔야 하나 주무시고 있는 동안에 편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치아 신경 제거와 신경관 확대, 그리고 근관 세척, 신경관 충전 과정까지 한 번에 치과에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무시는 동안에 신경치료를 마무리해드리면 아직 입안의 마취가 덜 풀린 상태에서 통증을 크게 느끼지 못하십니다. 네, 임플란트가 자연 치아를 대체하는 가장 좋은 치과 치료라는 거 아마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수술을 받는 게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앞서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임플란트 수술도 수면 치과 치료로 가능하다. 이 치료를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는 참 다행인 소식이겠어요. 네, 맞습니다. 주무시면서 임플란트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 제일 위쪽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왼쪽 앞니들이 없고 어금니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쪽에도 반대편으로 아래쪽 치아들이 다 없습니다. 이분은 마지막 치과 치료를 5년 전에 받으셨던 60대 남성 환자분이셨습니다. 앞니는 4년 전부터 하나씩 빠지셨다고 하는데요. 왜 안 가셨나고 여쭤보니까 임플란트 수술 후에 힘이 들어가지고 겁이 나서 치과에 안 가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란색 선 안에 보시면 임플란트 치유 지대주가 있는데요. 이 치유 지대주를 5년 동안 관리를 못 하셔서 다음 엑스레이 보시면 오른쪽 아래쪽 임플란트 심어 놓은 곳 쪽에 잇몸뼈가 많이 녹아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의식과 진정요법을 통해서 도포 마취를 해드리고 무통 마취를 통하여 통증을 줄여드리고 치과 공포증을 좀 덜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치아 치료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기존 임플란트 제거를 3개를 해드리고 임플란트 시술 오른쪽 위에 사진 보시면 임플란트 시술 15개 그리고 신경치료 2개 그리고 남아있는 치아들을 오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잇몸 치료도 5개를 다 해드렸습니다. 이분이 치료가 끝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편하게 받을 줄 알았으면은 진작 일찍 시작했을 걸 그랬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만족도는 있으신 편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증례를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젊으신 분이셨는데요. 30대 남성 환자분이셨습니다. 내원하시게 동기는 마지막 치과 치료는 10년 전에 받으셨고 아랫니가 하나 둘씩 붓고 흔들리셨던 분이십니다. 흔들리는 치아가 많아져서 본인도 느끼고 있지만 아래쪽의 어금니에 예전에 어렸을 때 마취가 덜 된 상태로 아말감 충전, 충치 치료죠. 받았던 기억 때문에 치과에 가서 고생할 생각을 하니까 흔들리는 치아도 한두 개도 아니고 치료받을 엄두도 나지 않아서 치과에 가지 못하셨던 분이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왼쪽 위 엑스레이 보시면 노란색 선을 기준으로 잇몸뼈가 있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잇몸뼈는 빨간색 선 위치에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치아 10개가 풍치가 왔습니다. 그래서 치아 발치를 10개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셨고요. 이 상태에서는 임플란트를 바로 하시게 되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뼈 이식도 하셔야 되고 수술 후에 통증도 많이 있으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지연된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이를 뽑고 3개월 기다렸다가 오른쪽 사진처럼 이 뽑은 자리가 스스로 뼈로 다 바뀝니다. 그렇게 바뀌고 나면 컴퓨터 모의 시술을 통해서
정밀하게 유도할 수 있는 유도 장치를 제작을 하고 오른쪽 아래쪽처럼 임플란트 시술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술 전 입안의 사진 보시면 입안에서 피가 이렇게 많이 나고 있는데 오른쪽 사진 보시면 튼튼하고 가지런하고 예쁜 치아를 얻으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면치과 치료가 아니셨다면은 임플란트 시술만 두세 번씩 받으셨을 수도 있지만 수면치과 치료를 통하여 한 번에 치료를 완료시켜드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뭐 수면 임플란트가 아니라 숙면 임플란트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 그런가 하면 참 바쁜 현대인들은 1분 1초도 허투루 쓸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들에게도 수면치과 치료가 참 유용하게 쓰일 것 같은데요. 네네, 맞습니다. 주무시면서 치료를 받으시지만 치과에 자주 나오셔야 한다면 이 또한 또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만 맞으면 내원 당일에 치료를 마무리해서 치과에 나오는 횟수도 줄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 충치 치료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시면 내원 당일에 찍은 입안의 사진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충치는 없지만 엑스레이 상에 충치가 발견이 되어 충치를 확인시켜 드리고 본을 떠서 치료하는 것을 인레이 치료라고 하는데요. 이 치료는 당일에 부착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치과 치료를 압축시키고 빠르게 진행시키고 무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보철 과정을 빠르게 진행시키는 것으로 디지털화가 접목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치료를 마무리를 해버리면 치아에 탈이 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4년 뒤의 모습입니다. 사진 보시면 깨끗하게 아주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덮어 씌우는 치료를 크라운 치료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재료도 많이 발달되고 해서 이 덮어 씌우는 치료도 치과에 내원한 당일날 치료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연차 하루만 쓰고 나오셔가지고 시간이 하루밖에 없으셨던 분이십니다. 오른쪽 위 송곳니가 치경부 마모증이 심하시고 반대편 안쪽에는 중치가 있으셨던 분이십니다. 신경치료를 해드려야 되고 신경치료를 한 후에 치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덮어 씌우는 크라운 치료를 해드려야 되는데 하루에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며 오른쪽 사진 보시면 덮어 씌울 공간만큼 치아를 준비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디지털화가 이루어지는지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치과에서 본 뜨는 과정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 뜨는 과정은 통상적으로 석고를 부어가지고 석고가 굳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컴퓨터로 본을 뜨면 컴퓨터에서 바로 작업이 가능하게 모형이 3D로 생성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컴퓨터로 이렇게 치아를 디자인을 해서 원내에 있는 가공 장비로 치아를 깎기 시작합니다. 환자분은 잠시 기다리시면 되시는 거죠. 이렇게 기계로 정밀하게 깎은 다음에 완성된 보철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당일에 부착을 해드리고 이 크라운 치료 역시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당일에 부착한 사진 보시면 동그란 원 안에 보시면은 잇몸 주변에 본을 뜬 흔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뒤에 보시면 지주조직의 안정화로 이 사이 부분에 틈새까지 다 메워지고 안정화된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증례를 보겠습니다. 아랫니가 없던 환자분이셨는데요. 아랫니가 없으면 윗니가 많이 처지게 됩니다. 이 처진 치아를 하루에 신경치료를 마무리하고 덮어 씌우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옆에 치아랑 나란히 치아를 높이를 맞추고 신경치료의 과정인 발수 그리고 근간 확대, 근간 세척을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치아는 하나지만 신경관은 뿌리는 총 3개에서 4개 정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이건 역시 마취 한 번에 진행을 마무리 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한 상태에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뿌리 끝까지 치료가 잘 된 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그리고 신경 치료를 하기 위해서 뚫었던 구멍을 메우게 됩니다. 이렇게 메우고 난 다음에 치아가 들어갈 만큼 공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잇몸과 치아를 분리를 시킨 다음에 컴퓨터로 디자인을 합니다. 컴퓨터로 디자인을 하고 아까 전에 보셨던 원내 가공 장비로 세밀하게 가공을 해서 특수 장비로 소결을 시킨 다음 완전히 굳혀서 예쁘게 해서 입안에 붙여드리게 됩니다. 네, 네. 오늘은 우리가 치과 치료를 좀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원장님 네. 끝으로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들께 전해드릴 말씀 있으면 해주실까요? 네. 치과는 여러 번 가야 해서 번거롭고 입안에 마취 주사도 맞아야 해서 무섭고
치료받을 때는 치밀한 물이 고여서 힘들고 내원할 때마다 통증이 느껴져서 가기 싫은 곳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치과에 가지 않으시게 되면 소중한 치아를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서운 것은 모르는 것에서 더욱 커지게 마련입니다. 오늘 치과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치료할 때 덜 아프게 치료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치과에서 기울이고 있는지 또 어떤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치과에 가셔서도 조금은 덜 아프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편하게 치과에 내원하셔서 부디 치료 시기를 놓치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편하게 치료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치과 가는 것을 미룬다고 해도 치아나 잇몸 상태가 저절로 좋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수면 치과 치료도 한 번쯤 고려해 보시고 통증 참지 말고 빠른 시일 내 적절한 치료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네. 치의학 박사 김문수 대표 원장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김천원 씨, 장혜연 씨 두 분도 고생했습니다. 네. 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닭관절 조심해.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안 보이지? 나도 언니 눈 감아요라 발라야 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안 보이지? 됐지? 어디 갔노?